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사주팔자를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차피 현실에서 검증하고 입증이 가능한, 입증이 용이한 공인의 모델이 정해졌으니 그의 이름도 풀어서 그 이름이 현실에서 어떻게 발현돼서 현실과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홍명보는 넓을 홍자에 밝을 명자, 클 보자죠. 긍정적인 글자들이고 미래지향적인 글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의 첫 출발은 불용 문자들을 피해 나가는 것입니다. 배제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직접적으로 안 좋은 글자도 있는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런 참 진짜, 그 다음에 복복자, 목숨 숫자, 아름다울 미자, 꽃 화자라든지 일월 성신열 이런 겁니다. 이름에서 노골적으로 복이나 아름다움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열매 실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외롭고 부부간에 생별 사별하게 되는 글자입니다. 이런 글자들을 다 피해 나가야 됩니다. 드물게 이 발걸명자도 불용문자다라고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주역의 태괴죠. 위에가 터졌습니다. 마치 술잔이 위에가 터져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소녀를 뜻합니다. 소녀들은 까르르 잘 웃죠. 그래서 웃음을 파는 하루에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글자를 이름에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버젓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숫자를 배치했듯이 사격식 수리도 완벽하게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선생님께서는 이 이름을 장명하신 선생님은 꽤나 실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말이에요. 날일자가 들어간 이 이름은요, 이 팔자에서 정월달의 무토의 상황을 추우니까 한기여심하니까 태양이 필요한데 날일자를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점을 달리하면 정월달에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무언가 터전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내가 제공해야 되는데 내 위주로 지금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기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화를 만나서 화가 조열해졌습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이 팔자에서 생명을 뜻하는데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온기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수잖아요. 자, 병화 즉 날일자를 넣은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난강망에 그렇게 적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에 물이 있는 것을 이 장명을 한 선생님이 확인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중용제가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격식을 한번 볼게요. 원격, 형격, 이격, 정격입니다. 자, 주역의 원형 리정에 따라서 원격은 이렇게 더한 건데 15수입니다. 이것을 통솔격이다라고 합니다. 통솔을 하는 그런 시절이니까 어때요? 리드가 된다라는 뜻이죠. 언제? 바로 1세부터 20세까지 유소년기를 뜻하는데 벌써 이때 축구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주장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격은 이렇게 더한 건데 18수입니다. 18수는 발전격입니다. 진취적인 발전이 있다. 발전지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럼 이것은 언제냐 하면 21세부터 40세 청소년기죠. 청년기죠. 이때 국가대표팀의 활동을 하면서 진취적인 발전이 있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격은 이렇게 더한 겁니다. 17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근창격입니다. 근창격은 건전창달지상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41세부터 60세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하죠. 운세가 강하게 뻗어나가는데 이것은 너무 강건하기 때문에 나의 입장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명리학과 이 수리는 양날의 검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누가 어떤 각오,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준 사주와 조상이 준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가 개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운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총합이 25수인데 이것이 정격입니다. 정격은 안전격입니다. 안전격은 순풍항해지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61세부터 80세로 통상 보고요. 말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순풍항해상. 범선이 돛담배가 순풍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니까 안전하게 항해하는 그런 상이다라고 비교합니다. 그러면 81세부터는 100세까지는 어떻게 볼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일진까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운영은 안 하더라 이겁니다. 1년을 한번 보죠. 12개월이니까 4로 나누면 석 달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보고 30일 한 달로 잡아서 4로 나눠서 보기도 하고 하루 중에 시간도 이렇게 나눠서 밤 시간, 낮 시간을 나눠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면 수리는 완벽하다. 그러나 그 좋은 수리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한글 이름으로 들어가서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한글은요. 위대하신 세종대왕님께서 창제 발표했다, 반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근간은 우리의 고대 문자인 동이족의 가림토 문자에서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행이 무엇입니까? 사주팔자를 보는 재료잖아요. 모든 물질은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행도 음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음양은 바로 모음이고 오행은 자음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명학에서는 상생을 좋아하고 상극은 꺼려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에서 명자는 불용문자입니다. 한글 성명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미음의 수, 영의 토, 토국수가 돼서 여기에 탁 걸린 육친이 반드시 문제가 있는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기유생입니다. 기유생이고 홍, 명, 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획수를 원래는요 한자 획수 중심으로 해서 음양을 가렸는데 한글이니까 한글 획수로 가리면 이게 짝수니까 음으로 보고 이것은 홀수니까 양으로 보고 짝수니까 음으로 보고요. 이음과 히읗은 토인데 음토니까 기토, 기토로 보는 것이고 여기는 순대 양수니까 임수, 양토니까 무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순대 음수니까 개수. 자,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대비해서 보게 되면 비견이 되죠. 비견. 여기서 보면 정관, 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급제가 되죠. 양인 급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칠살이 되죠. 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봉기인 신금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식신이니까 병화가 되겠죠. 식신이라고 써자고요. 식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정인입니다. 인이고 여기는 또 상관이죠. 상관이고 여기는 편인이니까 편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효신살, 효라고 올빼미 효자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 이 모든 것은 간목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간목 기준으로 보기는 간목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간목이잖아요. 간목. 여기다 숫자 1을 써도 되고요. 알파벳을 A자를 써도 됩니다. 여기도 간목이 되고요. 여기는 뭡니까? 관이니까 신금이 되겠죠. 간목의 관입니다. 정관. 간목의 급제니까 을목이 되고 간목의 살이니까 경금이 되고 밑에는 공망이 있습니다. 글자가 없기 때문에 공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습니까? 간목의 식신은 병화요, 병화요. 인성은 개수고 상관은 정화고 효신살은 편인은 임수다. 이렇게 보고 여기도 이렇게 공망이단 말이에요. 육수는 여기서 출발하는데 청가는 하늘로 올라간다. 지지는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기토부터 등사 사, 백, 현, 청, 주, 구 이렇게 보고 여기는 백, 현, 청, 주, 구, 사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주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오행을 보고요. 문제 될 때 그때 살짝 가미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싹 다 지워보자고 이거.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계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싹 다 지우고 여기도 지우잔 말이에요. 여기만 남겨놓잔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여기 있잖아요. 문제가 을신충 경금이 합도하고 그걸 해보니 급제니까 형제가 문제가 있는 이름이죠. 통상 형제 인연이 없으니까 남자 형제 인연이 없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정계충 임수가 극하니까 상관이 문자가 되고 주작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현무가 붙어 있고요. 상관은 조모 장모님을 뜻합니다. 이 정도 육친만 보고 말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일을 볼 때는 대면하고 있을 때 그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은 잠시 소개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까지 넘어가고 이제 이 숫자를 통해서 개를 뽑았어요. 개를 뽑아서 그 상을 보고 그 다음에 6효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개를 뽑기 위해서는 이 숫자를 활용하는데 개는 하개가 있고 상개가 있죠. 하개를 4개라고 그러고 상개를 외개라고 합니다. 여기는 집 안이고 여기는 밖이잖아요. 집 안에서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 이름만 부른단 말이에요. 명보 이렇게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8개니까 드에서 8로 나누면 되지만 8 그냥 제하면은 7이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하계는 7간상계가 정해졌고 상계는 외, 즉 밖이니까 밖에서는 홍명보시, 홍명보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드에서 제시하지 말고 그대로 8 지우고 여기서 제하면 2가 남죠. 2에서 1을 빌려주면 이것도 제하고 1이 딱 떨어지니까 천산돈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다음에 동효는 집 안의 숫자와 집 밖의 숫자를 더하는 겁니다. 집 안의 숫자, 집 밖의 숫자를 더하면 40이 나오는데 6을 나누는 게 6효니까 나머지가 4가 되는 것입니다. 자, 174라는 괴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6효로 보기로 하고 일단은 자 이렇게 되니까 4 이렇게 되죠. 천입니다. 일간천 산이니까 천산 돈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주인공은 천산돈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천산돈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돈이라는 것은 이게 돼지돈자고 이 달월자는 고기육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돼지인데 돼지가 굉장히 빠르죠. 우리 생각보다 엄청 날렵니다. 제가 산악자전거를 타고 강원도, 경기도 북부 지방을 가게 되면 산에서 멧돼지를 가끔 만나는데 도망가는데 빠르기가 비호 같아요. 여기다가 엔진을 장착을 해버렸어요. 엔진을 장착했단 말이에요. 마치 군용차에다가 바퀴를 담글 것 같죠. 그러면 엄청 빠른 거죠. 엄청 빠르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돈자 자체가
달아날 돈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36개 줄행량계라고 해요. 줄행량. 톡각 본단 말이에요. 톡각 본단. 미국으로 줄행량 쳤다? 뭐 그렇게까지 꼭 볼 건 없고요. 전쟁할 때 적과 조우했을 때 미리 충무공께서도 이렇게 볼 겁니다. 돈깨가 나오면 야 일단은 전략상 후퇴를 하라 했을 거예요. 충무공께서 주역을 뽑아서 전쟁에 임했다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 의미, 그래서 달아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달아나다, 이것을 둔자를 뜻하긴 합니다. 기문둔갑할 때 둔자는 숨을 둔자이긴 하지만 달아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숨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둔이요, 숨다는 정식으로 이 언자죠. 언둔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자, 이것은 언둔을 뜻하는 것이죠. 즉 하늘 아래 큰 산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하늘 아래 큰 산이 어디입니까?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이란 산으로 언둔 숨어버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피하다. 피하다. 일단 돈깨가 있으면 피하는데 이것은 점사가 아니고 이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이름의 성향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할 피자를 쓰는 것이죠. 피할 피자. 피할 피자. 가장 아주 신랄한 뜻이 있습니다. 도망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산에서 멧돼지 만나면 막 도망치죠. 도망칠 도자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어때요? 도피란 말이에요. 자, 도피냐 언둔이냐, 본인은 언둔이라고 하고 사람들은 도피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회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성향입니다. 이렇게 해자고 피자 또 쓰는 거죠. 피해긴 피했을 때 다시 온다라는 뜻이겠죠. 다시 올 겁니다. 자, 이렇게 개를 읽는 데는 그 개의 용어, 이름이 바로 개상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읽어보면 되겠죠. 이제 6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산돈깨입니다. 사효동이죠. 자, 이것은 건궁에 들어갑니다. 금의 궁이죠. 건궁입니다. 칠간산입니다. 간상연이다. 그럼 밑에는 끊어졌고 위에만 연결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일건천은 근삼연입니다. 셋 다 연결됐다. 낙갑을 붙여야 됩니다. 자, 칠간산은 간토입니다. 간토는 진오시입니다. 간토, 병진, 진, 오시는 4개요. 오를 좀 더 올리죠. 오시는 4개요. 술자리는 4개야. 진오시는 집안에 있고 술자리는 밖에 있다. 진오신, 술자리. 천간은 근깨니까 근근갑자, 자인지는 4개, 오신술은 외깨다. 외깨만 붙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동효가 여기니까 사효니까 1, 2, 3 사효입니다. 사효가 동했으니까 손풍계로 바뀌었죠. 손목신축 축해유는 4개요. 미사면은 외깨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새와 응을 붙이는데 근깨에 6효에서 출발합니다. 건구돈 여기네요. 여기 새가 붙었고 세 자리 이격된 자리가 응인데 이것은 내가 대응하는 상대 내지는 무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 이제는 육친을 붙여보겠습니다. 육친이 맞습니다. 육친이고요. 피부치란 뜻도 됩니다. 피부치 육친. 그런데 어떤 책에 오친이라고 해놨어요. 아마 그 분은 이렇게 보았나 봅니다. 형손재감 문부하니까 5개는 오친인데 새가 본인이 있잖아요. 본인을 중심으로 육친이 되는 건데 오친 하고 있으니까 용어가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그런 책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육친을 붙여볼게요. 여기 있는 궁의 오행이 중심이고, 자, 토생금 하니까 부모 문부효입니다. 문 이렇게 표시하고 부라고 써도 됩니다. 여기서 화극금 하니까 관기입니다. 관도 되고 귀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형효고 관기고, 여기는 문부고, 여기 형효고 문부죠. 숨어있는 엄복된 것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큰집 즉 본기에서 찾는데 근근갑자 자인진이란 말이에요. 이게 손이고 이것은 재란 말이에요. 공인들의 가족은 이렇게 언복되어 있으면 좋아요. 이 복자, 엎드릴 복자 썼는데 안 써도 됩니다. 이쪽에 있으면 복신인 줄 아는 거죠. 비신, 복신, 화출효 이렇게 됩니다. 화출효를 포함해서 이렇게 문부가 이렇게 많으네요. 제가 이런 기회를 얻게 되면 상담하는 분에게 왜 이렇게 주변이 산만합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을 못해서 징태양난에 빠져 계시군요 한단 말이에요. 문서라는 것은 계획사인데 계획은 머리에서 나오는데 혼란이 왔단 말이에요. 우왕좌왕하고 계시군요. 진태양난 우왕좌왕. 이런 계를 얻어서니까 이분도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육수를 붙인단 말이에요. 이제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싹 지우고 육수, 냉면 육수가 아니고 6개의 상징적인 동물인데 정월달에 팔자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일진이 무오란 말이에요. 무일진이고 공망은 여기서 찾습니다. 천간이 토면 무조건 지지를 충하니까 자축 공망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기토가 돼. 기미도 충미충. 공망은 2개씩 묶어서니까 자축 공망인데 여기 손궁이 공망이 되어 있네요. 기가 막히게 조금 문제가 보입니다. 자, 여기서 육수를 붙이는데 구진입니다. 여기다 구진을 붙이고 구사 백 형제에게 백호가 붙었네. 백현 현 구 사백현 청 청룡도 붙었네. 형제에게 좋은 사람도 있네. 청주 주작이 붙었죠. 문서 일의 구설이 분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부터 판단해 보자고요. 이렇게 생을 하니까 오화가 덕령을 했고 일진을 대하고 있으니까 관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관운입니까? 등사니까 깜짝 놀라게 올라갔다 깜짝 놀라게 깜놀관이다 말이. 깜놀관. 갑자기 올라갔다 갑자기 내려가고 이런 등락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동했죠. 여기가 동하면 같은 글자가 동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구동했다라고 하거든요. 다시 재통변에 들어가면 새에 붙은 오화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형제거든요. 형제 동료인데 동료도 동했단 말이에요. 동해서 이렇게 생하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가서 결국 여기를 생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를 극하니까 형제가 이렇게 맞고 월파, 일거, 효거하고 있으면 이게 부지할 수가 없죠. 형제가요. 백호살까지 맞았다면 이렇게 해놓고 백호를 또 더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육효계를 얻은 이름의 주인공은 형제 인연이 없다. 통상 형제 인연은 남자를 뜻하는데 남자 형제 인연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통변으로서 알아볼 수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현실에서는 과연 어떤지, 남자 형제가 없는지, 여자 형제만 있는지, 백호가 붙었으니까 백호의 형태로 조기 세상을 졸업한 사람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백호는 사고라든지 암이라든지 혈질 이런 것을 뜻하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형제들도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오화가 바로 나의 동료고 여기 있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선배가 분명하죠. 선배가 문서를 다루는 솜씨가 장난이 아니죠. 기획을 하는데 이게 바로 현무니까 장깨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하니까 높은 자리를 생하고 주고 있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가서
아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짜옹이라고 하잖아요. 짜옹이 러시아어에서 왔더만요. 아부한다.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서 변칙적인 아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 원명을 보는 것이고요. 세운, 올해 운을 볼 때는 12월 26일입니다. 음력이 26일인데 월을 찾아보면 축월이고요. 축월이고 일진은 임자일진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월을 잃었잖아요. 월령을 잃었고 좌우충하면서 여기서 일파로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얻어맞았으니까 내가 뭔가를 당하는데 관이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깜짝 놀란 그런 내 명예와 직책을 깜짝 놀라는 등사처럼 깜짝 놀라서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나만 그러냐 너도 그렇다면 이렇게 좌우충을 해버리니까 내 동료도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가 이러니까 축토가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지금 만약에 달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보지만 좀 땡겨서 만약에 자달로 가게 되면 어때요? 이때가 뭐 확실하게 뜨니까 대단히 안 좋죠. 그런데 여기서는 묘한 면이 보입니다. 이 임목이요. 이렇게 충국을 하러 가면은 임목이 수생목, 목생화로 받아주니까 어때요? 임목이 아주 좋은 역할을, 귀인 역할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재니까 지금 보니까 명리도 그렇고 이 명에서 처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귀인 역할을 하고 절처봉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절처봉생이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합당하고 이 자수가 나타나는데 공망이 돼 있으면서 복신으로부터 극을 당하고 있으니까 손에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개가 나왔을 때 제가 경마를 숫자를 뽑는다면은 어떤 숫자를 뽑을까요? 5화에서 2를 뽑고요. 임목에서 3을 뽑아서 정확하게 맞춰버립니다. 주역 6효와 사주로서 경마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저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다 수비화까지 더해가지고 칼같이 찍어냅니다. 그런데 찍어낼 때 반드시 예상지를 참고해서 찍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경마 전문가와 제가 손을 잡는다면은 아마 대단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